네, 교통사고 환자인 경우에 특히 이제 척추체 압박골절에 있어서 자동차 보험 청구와 개인 보험 청구에 대한 장애에 대한 청구 요령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자동차 보험도 보상 청구를 하고 또 개인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개인 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 이런 케이스에 어느 쪽으로 먼저 청구하는 것이 유리한지 또 어떻게 장애 판정받는 게 유리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동차 보험은 장애 평가 방식 맥브라이드식 노동 능력 상실률 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개인 보험은 AMA 방식에 의한 보험금 지급률에 따른 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2005년도 이전에는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을 구분해서 생명보험 경우에 있어서는 장애 급수를 해서 1급부터 6급까지 급수에 대한 평가를 해서 했는데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급률, 장애 지급률에 따라서 0%부터 해서 100%까지 해당 항목에 대한 지급률로 평가하는 방식이 2005년도 이후 보험계약부부터는 이것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해보험, 생명보험 똑같이 통합 지급률 방식으로 지급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압박골절인 경우에 있어서 압박골절의 형태는 크게 보면은 근막간 선상골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압박 척추체가 내려앉는 압박 형태의 골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압박골절로 인해서 그냥 단순한 압박으로 보조기 착용만 해서 보존요법으로 치료한 경우도 있지만은 조금 심한 경우 또는 나이가 드신 분들 또는 골다공증이 계신 분들은 압박 계속해서 척추체가 내려앉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멘트 성형 척추 성형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신경을 누른다든지 방출성 골절 같은 신경을 누르는 위험한 압박이 심한 골절인 경우에 있어서는 척추 고정 유압술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압박골절 형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압박골절에 있어서도 영구장애 있고 한시장애고 구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영구장애라는 것은 압박골절 형태에 있어서는 척추 고정술, 유압술이라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맥브라이드 방식에 있어서도 영구장애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급률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냐니까 고정된 마디수에 따라서 척추체가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에 따라서 이것이 심한 경우 또는 뚜렷한 운동장애인 경우 또는 약간의 운동장애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그 구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세 마디 이상, 세 마디라는 것은 척추체가 하나, 둘, 셋, 네 개의 뼈가 두 개의 뼈가 아닌 한 마디를 이루겠죠. 결과적으로 네 개 이상의 뼈가 골절됨으로 인해 가지고 세 마디 이상 고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지급률을 40%를 인정하고 있고요. 그 아래 단계 뚜렷한 운동 장애는 세 개의 뼈, 그러니까 이제 두 마디가 되겠죠. 두 마디에 고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뚜렷한 운동 장애에서 30% 장애. 그다음에 한 마디, 두 개의 뼈가 골절돼서 수술할 고정 유압술인 경우에 한 마디 고정인 경우에는 15%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척추가 고정 유압술인 경우에는 영구장애를 인정해서 맥브라이드 방식이든 또는 개인 보험에 대한 지원 방식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만, 척추체 고정 유압 수술 아닌 단순한 압박 골절 또는 척추 성형수술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 경우에 있어서는 맥브라이드 방식에는 영구장애로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대부분 한시장애로 인정합니다. 한시장애라는 것은 척추 골절로 인해서 일정 기간 동안만 장애를 인정한다는 얘기죠. 보편적으로 2년, 3년, 보통 5년까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맥브라이드 방식의 장애 평가 방식인데, 개인 보험인 경우에 있어서는 압박 골절로 인해서 장애의 대상이 되려면은 이것이 기형장애가 돼야 되는데, 기형장애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척추가 이 변형 자체가 전방, 후만 또는 측만 이렇게 변형 자체 척추체가 변형이 된 정도의 그 각도가 몇 도 정도 이상이냐, 각도가 몇 도 정도 이상에 따라서 심한 기형장애 또는 뚜렷한 기형장애 또는 약간의 기형장애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률에 대한 기형장애 인정하려면은 결국은 척추의 그 변형 장애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한시장애를 하더라도 척추 변형이 일부 있으면은 장애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고정 유압술인 경우에는 반드시 유압술을 해야지만이 장애를 지급되는 반면에 수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변형장애, 기형장애에 대한 그 측만에 대한 그 각도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은 그것이 개인보험에 있어서는 장애 인정이 되기 때문에 맥브라이드에 있어서는 한시장애로 인정하는 반면에
기형장 인정하는 경우에서는 측만에 대한 각도만 있으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척추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해서 한시장애가 나오게 되면은 개인보험에서는 한시 5년 이하인 경우에 아예 장애 인정을 안 하게 되고요. 한시 5년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지급률의 20%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률에 해당 지급률의 20%만 지급하기 때문에 한시장애 나온 경우에는 불리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교통사고 환자인 경우에서 척추 압박을 주는 경우에는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한 자동차 보험과 개인보험에 평가된 경우에 있어서는 둘 중에서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만약에 수술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걸 먼저 장애 평가를 하게 되면 한시장애로 고정되기 때문에 개인보험에서는 장애 인정되더라도 20%밖에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방법으로서는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한 자동차 보험과 개인보험에 의한 지급률 방식에 있어서 개인보험을 해서 먼저 장애 청구를 하고 청구를 해서 마무리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를 해서 한시장애 나오더라도 한시장애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척추골절, 압박골절이 있어서 수술한 경우, 안 한 경우, 영구자인 경우, 한시장인 경우에 있어서 자동차 보험과 개인보험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유리한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